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1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리더십, 발전 가능, 성적 향상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생명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고려대 생명공학부 고교 추천 2전형, 서강대 생명과학 전공 자기주도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사전에 받은 걸 보니까 연구원을 희망한다고 하는데 생명공학과를 희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중학생 때 과학 관련된 동아리를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생명과학에 관심이 생겨서 연구원 쪽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오늘 상담은 정주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감기 걸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 이제 보면 뭐 학급 활동이나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뭐 그림으로 보면 백지장이죠. 무슨 그림을 그려도 이제 다 채울 수 있는 건데 어떤 학생들은 조금 채울 수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많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 발전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학생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점수가 조금 나쁘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를 좀 올려야 돼서 성적을 좀 올리는 그 부분을 좀 짚어봤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정주원 선생님이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40, 정시 경쟁력은 6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정시의 60%, 뭐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좀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뭐 늘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정시를 기준으로 항상 수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은 한쪽으로 몰아서 자신 없는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을 빼고 자꾸만 이제 쉬운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궁지에 몰려서 좋은 결과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 아직도 이제 2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 정시에 대한 전략을 좀 더 잘 세워서 성적 향상을 좀 올리신다면 여러 장 카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시의 비중을 좀 높여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아직 1학년이라 가능성을 보시고 정시 경쟁력을 더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은데 수시를 지원한다면 어떤 전형이 좀 더 유리할까요? 예, 지금 이제 내신이 한 1.5등급 됩니다. 만약에 1.한 초반대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계속 성적이 오른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1.5등급을 좀 유지하고 그보다 약간 떨어진다라고 하면 비교과 활동에 대한 것들이 지향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한다면 이제 학생부 종합이 될 거고요. 또 뭐 수학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생명공학에 특별하게 자기가 심도 있는 공부를 한다라면 논술 전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최진교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대학교 1학년이 이제 2019년도, 그래서 우리가 2019학년 입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2019학년도 입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역시 이제 2018학년도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수능에서 이제 최대 변수가 영어 절대평가 도입일 텐데요. 이건 이제 2019학년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데,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서 이제 정시 비중이 자꾸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2017학년도가 이제 수시 비중이 70% 정도,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한 73% 정도. 우리 학생이 이제 대학에 도전하는 때는 한 75%가 약간 상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시는 그만큼 줄어들고 수시는 그만큼 늘어든다. 수능은 이제 우리 3학년 때 가서 이제 결정을 내야 되겠지만, 수시 준비를 위해서 이제 학생부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학년이 지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학생 이제 수능 준비에 이제 1차 목표를 두면서도 학생부 관리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다양한 카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어 100분이 82.65에 3등급, 수학 90.26에 2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지리 97.65에 1등급, 생활과 윤리 85.6에 3등급입니다.
평균 100분이 88.16이고요. 평균 등급은 2.25 등급입니다. 6월과 9월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국어는 3등급으로 계속 유지, 그다음에 수학도 2등급으로 유지,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1등급으로 유지했고요. 지리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 생활과 윤리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성적을 보니까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는 네. 대학하고의 좀 간극이 있어 보이긴 네. 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성적이라면 어느 정도 대학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모의고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예, 우리 학생이 가고자 하는 희망대학의 평균 100분위가 94에서 96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평균이 88로 지금 한 6에서 8 정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수능이 사실 상대적 평가라서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이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성적이 실제로는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고3 같은 경우에 올라가서 공부의 양은 상당히 많아지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들어와서 이제 성적이 상대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는 고3 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1, 2학년 때 좀 자기 덩치를 좀 키워놔야죠. 그래서 반수생, 재수생이 들어왔을 때도 밀리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의고사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상 100분위로 봤을 때 지금 94, 96이니까 실제로는 이제 한 96 이상은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목표를 생각할 때 탐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평균을 한 96에서 97로 맞춰 주셔야 정시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1학년이어서 지금 탐구원 선택이 이제 되지 않았는데 탐구 관리도 좀 하셔야 되는 게 보통 학생들이 이제 고3 가서 탐구를 선택하고 관리해서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올라가셔서 적어도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2학기부터는 한 과목 정도는 자신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으로 탐구 선택을 해서 거의 뭐 한 1등급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3학년 가서는 조금 더 정시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1학기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면 영어가 1등급, 그다음에 과학이 1등급, 국어가 2등급, 그다음에 수학이 2등급, 평균 1.5등급입니다. 예, 지금 우리 학생이 평균 1.5등급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면 이제 고3이라면 상당히 우수한 편이긴 네. 한데 네. 지금 1학년 1학기 성적만 가지고는 참 믿을 수 없는 부분도 네, 그쵸. 없잖아 있거든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학기 성적을 가지고서 성적을 분석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성적 상당히 잘 받은 성적입니다.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고려대 과학인재 같은 경우에 합격자 평균이 작년에 1.79등급입니다. 2등급 안에 좀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아무리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이 학업적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관리 물론 중요하고요. 서강대도 이제 합격자 작년도 평균이 1.87등급입니다. 근데 이제 서강대는 모집 인원 단위 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촘촘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에 대한 내신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을 보기 때문에 생명, 과학에 대한 과목, 수학에 대한 전공 관련된 내신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성적 향상도를 봤을 때 1학년, 2학년, 3학년 조금 오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성적 편차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잠재력 평가가 조금 더 평가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신 관리 분명히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정주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이고요. 구름은 독서 활동입니다. 예, 그리고 거의 전반적으로 지금 네. 맑음 아주 긍정적으로 네, 해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평가를 떴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좀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수상 경력은 전체 7건입니다. 벌써 1학기인데도 7건이고요. 전공 관련된 거는 3건이나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객관적 우수성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가 좋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전공 관련 생명이나 화학 아니면 수학 쪽에 보셔서 좀 상을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율활동 학급 반장입니다. 근데 이제 반장을 했다고 리더십이 항상 뛰어난 건 아니고 자율활동에서 봤을 때 내가 왜 반장을 했을 때 어떤 뭐 학급에 대한 분위기를 왜 좋게 만드는데 왜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기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아리 화학 동아리 부장, 국어
독서 조언 활동 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활동에 대한 열거보다는 사실은 왜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적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달에 2번 요양병원에 갔다라고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꾸준하게 또 어떤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좀 채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활동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대학 계절학기 생명과학도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연계된 것들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데 우리 학생한테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 이제 독서 활동이 지금 기록되지 않았는데 전공 관련해서 어떤 책들을 뭐 읽을 계획인지 아니면 읽은 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1학기 때 선생님께 드린 책은 12권인데 아직 라이스에 안 올라간 것 같고요. 네. 지금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관련해서 책 올렸어요. 아, 근데 이제 책의 권수보다는 내용이 혹시 읽은 책들 중에 전공 관련에 대한 본인이 느낀 게 많은 책들 혹시 있나요? 아직 과학책을 많이 못 읽어서. 네. 분명히 이제 전공 관련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주변 잡기적인 책들을 좀 많이 읽기 때문에 내가 생명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전공에 대한 특성에 대한 파악도 하셔야 되고요. 가고자 하는 대학에 어떤 커리가 있는지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서 타겟을 가지고 책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양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진규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뭐 앞서 그래도 비교과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더 보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채워나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우리 학생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선 이 생활의 어떤 그 기록하는 습성이 좀 갖춰져야 되겠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학생의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이제 선생님들이 다 알고서 기록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한다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자신의 장점을 이제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기록된 내용들을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나누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학생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기하고 2학기에 구분해서 기록해주면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하고 독서 활동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꼭 1학기하고 2학기하고 이제 나눠서 기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만 챙긴다라면요 우리 학생 뭐 좋은 기록을 갖고 있으니까요 역시 네. 의미 있는 결과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정주원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희망하는 대학들이 어떤 대학들이고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어딘가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1지망 한양대 생명공학과, 2지망 서강대 생명과학 전공, 3지망 고려대 생명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1지망의 한양대 생명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진단해 봤습니다. 네. 1지망 한양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이제 지금의 성적에 네. 대한 것들을 쭉 유지하거나 비교과 활동을 하면 사실은 세 대학 다 뭐 지원하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보통 많은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적어서 일단은 한양대 1지망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한양대학교 도전 가능성 그리고 모집 요강의 어떤 특징 네. 이런 거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특징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올해 경쟁률 41.6대 1이고요. 종합평가입니다. 그 교과가 미반영됩니다. 그래서 뭐 내신이 좀 안 좋더라도 비교과 활동이 워낙 뛰어나거나 과세나 이런 것들 뛰어나면 좀 도전해 볼 만하고요. 서류는 학생부밖에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좀 준비하기 좀 편한 전형입니다. 학생부 활동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과는 이수 단위로 좀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적성 50에 인성 잠재력 50입니다. 주요 평가 과목은 수상 창체 세부 능력 특기사항, 횡특, 그 다음에 종합 의견인데요. 2018년도부터는 이거 평가 위에 이제 다른 것들을 참고 자료를 쓴다고 하니까 아마 독서 부분도 아마 들어가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작년도 합격자 물론 내신이 반영되진 않지만 그래도 조사해 보니까 2.88 등급이 평균이고요. 합격자 최저 등급이 6.13 등급으로 찾아봤습니다. 도전 가능성은 소신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 한양대 외에도 서강대와 고려대도 희망을 하고 있는데 서강대 특징도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서강대 특징 보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생명과학 자기주도 전형입니다. 전체 23명이고요. 올해 경쟁률 16.44대 1입니다. 서류 100입니다. 서류 100에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이 있고요. 모집단이 총점의 성적순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좀 다른 건 학교생활 보충자료입니다. 내가 부족한 면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할 수 있는데 최대 3가지로 상당히 이제 활동 중심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활동에 대해 다양한 활동 지향성, 그다음에 적합성이 뛰어나다면 내신에 대한 불리함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요. 수능 체제 없습니다. 입시 결과 작년도 보면은 2.23 등급인데 서강대인데도 3.75 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활동 중심이 좀 더 세부적이고 다양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도전 가능성은 소신으로 봤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아직 1학년, 그러니까 저는 뭐 네. 상담할 때 1학년 학생들이 상담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할게 많죠. 그림 그릴 게 참 많은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제 요소들, 어떤 요소들이 평가가 되는지 아마 우리 학생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와 그에 따른 우리 학생의 어떤 전략, 네. 앞으로 준비 이런 것들 목표 한번 잡아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이 얘기 잘 들으시고 앞으로 이제 2년 동안에 어떻게 내가 꾸려갈 것인가,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기록할 것인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진행하신다면 3학년 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학생부 종합에 대한 지원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있는 자료 갖고는 뭐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보통 학생부 종합에서 보는 평가 요소들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이 표는 모든 대학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또 적용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에 대한 목표를 좀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표를 보기 전에 학생에게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 입시 상담소에 화학 동아리에서 다양한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다양한 실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험했고 왜 했고 그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화학 동아리에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물이 투면 장력 실험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투면 장력. 예를 들어 불순물을 넣었을 때는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해서 동전 위에 물 쌓기나 뭐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되게 신기했습니다. 신기. 네. 신기해. 자, 네, 내용 봤는데 사실은 이제 표면 장력 하나 갖고 대학을 가기엔 좀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명 썼을 때는 자기소개서 보통 학생들이 그래요. 고3 되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근사한 실험을 했고 진짜 내가 마면 뭐 노벨상 탈 것처럼 하는데 실제 아까 독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실험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도 왜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실험을 하면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들이 적혀져 있지 않고요. 또 그 실험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들에 대한 것들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명히 얻은 다음에 그 실험에 대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표면 정력 하나 갖고는 대학 못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점점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왜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하고 우리 학생에 대한 목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업적 능력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내신 뭐 많이 보죠.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 학생이 그 대학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물어봅니다. 주로 교과 성적을 보는데 아까 전공 관련 내신에 대한 등급, 아까 희망대학 가려면 한 1.7등급 안에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등급 유지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 객관적 우수성입니다. 내가 다른 학생과 경쟁해서 얼마나 내가 뛰어난 걸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건데요. 이제 경시대회나 보고서대회 꾸준하게 계속 참여하셔가지고 상을 탄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기주도성 전공 지향성입니다. 내가 전공에 대한 관심, 대부분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대한 적극성, 열심히 했다고 하죠. 지원자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쓸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동을 왜 했는지, 그 다음에 그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그 다음에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얻었고 그 다음 활동, 심화 활동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학생이든 행동 발달이든 과세든 동아리든 다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열거로 쭉 나열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 뽑아주세요. 그런데 잘 안 뽑아줍니다. 지적 능력입니다. 전공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 따른 지적 호기심을 해결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럼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동아리 활동에서 뭐 보통 있는 학술 동아리라든가 그 다음에 독서입니다. 아까 독서 물어봤는데 잘 대답 못했죠. 그런데
그 독서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심화적인 내용들까지도 보통은 1학년 때 전공학생입니다. 내가 어떤 전공에도 생명공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하는 거고요. 2학년 돼서 전공 선택을 합니다. 이게 뭐 유전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 심화, 뭐 유전에서도 이제 뭐 동물 유전이 있고 아니면 뭐 복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심화된 책들을 읽으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생활기록부들이 이런 대학을 평가하는데 좋은 평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되게 몰랐던 내용 많이 들어서 좋았어요. 네. 무엇보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이걸 신청을 해서 한다는 걸 보니까 너무 기특하다. 의지도 강하고 네, 참 기특하네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과 상담을 했습니다. 수시 준비는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죠. 오늘 학생들처럼 미리미리 상담 받으셔서 진학의 방향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문대 수시 전형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수시는 끝났는데요. 접수는 끝났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접수한 것을 어떻게 합격시킬지 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최진규 선생님, 정주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일은 진홍철 선생님의 2017 수능 대비 영어 영역을 주제로 특강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